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근데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이 사실은 이게 진짜 이 안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선거운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강성 우파 세력의 표만 가져간다 그러면 정말 아까 우리 우려했던 정말 이준석에게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게 확장하고 또 이제 중도 보수의 어떤 표를 얻으려면 최소한 해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유세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뭔가 당에서 해결해 줘야 국민들에게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입을 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뭘 김문수 후보를 해서 지지해달라고 하는데 그 최소한의 조건 그거를 이제 문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거를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만들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90년생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에 앉혀갖고 김용태를 통해서 뭔가 정치 혁신의 메시지를 발신하겠다 하는 건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아직까지는.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거 송구하게 생각한다. 근데 김용태가 얘기하는 거랑 김문수가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그 계엄은 불가피했고 계엄은 개몽령 저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이고 그리고 개몽령이라고 하는 주장 상당히 설득력 있고 뭐 이런 건데 그 김문수가 지명한 김용태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어느 정도 저게 임팩트가 있겠어요. 저거 가지고는 혹여라도 저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나름대로 화답한 거다. 이렇게 우긴다면 그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오히려 김문수가 이제까지 자기가 떠들었던 거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오히려 저거는 어제 윤통의 메시지라는 게 네. 이게 김문수한테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네, 그렇죠. 저 1, 2, 3 중에 2번 같은 경우는 딱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왜냐면 김문수도 자기 표가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사람 아니에요. 네. 표 되는 쪽으로 김문수가 전략을 써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선 아니에요. 근데 어제 윤석열이 등장함으로써 김문수의 득표력은 확 또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어제 밤 9시부터인가 9시 뉴스 KBS 뉴스 끝나고 여의도 라이브인가 그런 대선 특집 토크쇼를 네. 하더라고요. 거기 민주당 패널로 우상호 전 의원이 나왔어요. 근데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네. 좌파 쪽에서는 막 붕괴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분이 좀 자유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언젠가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 할 거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아주 크게 도와줄 일이 네. 꼭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인 것 같다. 네. 저 메시지를 저렇게 또 내준 거 아니냐. 네. 불과 저 메시지 내기 하루 전날 토요일에 이재명이 경남 창녕에 가서 YS 얘기 인용하면서 정치는 자기들이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알아서 자빠져 버리면 이기는 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런 메시지를 내요. 그러니까 우상호가 막 웃으면서 크게 한번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렇게 했다. 그럼 김문수는 완전히 윤석열 때문에 확 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뭐라도 갖고 결기라도 갖고 저걸 쳤으면 되는데 아까 인사하는 거 보세요. 네. 김문수가 못해요. 지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구성 멤버들이 이 선거를 이거 제대로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이 국면의 선거를 또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고집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소신을 잘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김용태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지만 김용태 이야기는 전혀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아요.
결국 김문수 후보 본인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지금 뭔가 표가 그렇죠. 보이는데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 다 댓글 올리시는 게 나 이번 선거 그냥 안 한다. 지금 난 놀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 보수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시면 누가 투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뭐 정강훈하고 손잡는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똘똘 뭉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김문수 후보가 아직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후보 된 데만 좀 이게 흥분돼 있지. 아마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아마 굉장히 아마 이제 위축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몰려서 하는 거하고 지금 선거 시작할 때 딱 국민들한테 떼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저 이 읍소하는 거하고는 그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뭐 청년 정치다 뭐 이렇게 표상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그렇게 간판 갈아 끼우기처럼 그냥 이 사람 한 명만 떨렁 앞에 내세우면 청년 정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김용태 의원을 앞장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용태 의원의 경우에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제 사과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이제 대리 사과가 되는 거죠. 네. 아니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 이준석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라고 제일 먼저 물어볼 텐데 그러면 잠깐 있어 보세요. 우리 그 비대위원장 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김용태 의원 보고 대신 시킬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입장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 국무회의에 갔더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탄핵에 관해서는 헌재 판단 나오기 전에 반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오셔야 된다. 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대선 주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니 왜 말을 못 바꿉니까? 내가 철학이 그랬으나 헌재 판단도 나오고 이렇게 내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 마당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좀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왜 선포를 못 합니까? 아니 본인이 저기 김덕순이 을지문덕이니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단일화에 관해서도 입장 바꿨었잖아요. 근데 왜 입장을 못 바꿉니까? 네. 대통령 공약도 그 선포를 해놓고 나서도 사실상 들어가서는 공약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후보가 지금 대선에 임하는 입장에서 이게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입장 바꾸는 건 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명확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신 얘기하고 본인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걸 얘기해야 될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뭐 중도 보수 인사들까지 전부 다 지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끌어모아서 옛날에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와 같이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도 다 지금 끌어모아서 탈탈 끌어모아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어요. 보수 인사들도 다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뭐 이 이슈만 나올 때마다 우리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했던 그 이병태 교수가 지금 이 이재명 캠프로 간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전 시장한테 꽤 많이 전화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글쎄요 지금 뭐 하와이에서 이제 골프 치시고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중도 영역을 확장해서 저 진보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란 세력 아닙니까 진보당이? 내란 선동죄로 된 거 아니에요? 저 진보당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진짜 홍준표까지 싹 이제 지금 본인이 다 엮어서 지금 뭔가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김문수는 정강훈하고 황교안하고 손잡겠다? 네. 이게 지금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그 요구 조건 세 가지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뭐 몸에 좋다 그런 건데 당장 하기는 뭐 하더라도 아까 그 일단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기 쉽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 그 부분 끊어내는 거 정도야 뭐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사실상 거부를 하고 네. 하여간
근데 윤 대통령의 그 문고리 인사들을 그대로 자기 또 스태프로 쓰는 거는 그냥 그거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김문수 본인도 지금 대선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당내에선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김문수도 대권 포기하고 당권 하려나 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인사 그대로 갖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 김문수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대선에서 지고 나면 또 팽당할 거야.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지금 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지금 당에 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실태입니다. 이런 게.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제 유세에 나설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선대위원장의 이름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했고 또 당인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당 안팎에서 그래도 이 선거운동에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청이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당원으로서 백의종군하면서 일정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물론 저쪽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 세 가지를 수용을 하고 도와주면 뭐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백의종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은 오히려 뭐 평당원으로서 정말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국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뭐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나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상황의 흐름을 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얘기를 오늘 한 번 또 했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어제 한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그렇죠. 한번 재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저는 김문수 쪽에 의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 결과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굳이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뭐 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네.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도 안 한다 그랬죠. 뭐 선대위원장 고사를 하고 뭐 한 건데 아니 그 김덕수 뭐 을지문덕했던 뭐 하면은 거기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문수 저 측에서요 자꾸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공개적인 그 답변 요청에 응답을 안 하면서 무슨 선거운동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판 끝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한 번 발신을 했는데 무응답이에요. 노답이니까 또 재발신을 했어요. 오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다음에 무슨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럼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또 판단할 일이지 그걸 너무 좀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참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이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뭔가 지금 본인이 아쉽잖아요. 아쉽고 뭔가 하나라도 더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선거운동 이거 뭐 대충 하면서 너 안 도왔지. 그 명분을 가지고 이게 친윤들이 또 뭔가 작당을 꾸미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좋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왔을 시 네. 만약에 한동훈 전 후보가 그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참여했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럴 거고 만약에 안 도왔다 그러면 전혀 나와서 돕질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이미 딱 노선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라방을 통해서 지금 본인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요전번에 그 후보 바꿔치기 초유의 사태가 있었을 때 이틀에 걸쳐서 한 10건에 가까운 페이스북 메시지를 네네.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아주 뭐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이거는 곧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지금도 나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붙었을 때도 상당히 강한 상대였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 보고 나와서 같이 뛰어달라 얘기하기도 좀 못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도 뭐 나서지 않았었고 요전번에 20대 대선에서도 보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결국 그걸 붙지를 안 도왔죠. 않았습니다. 예. 이제 뭐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지금 뭐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은 지금 뭐 하와이 가셨고 네. 또 뭐 한독수 후보의 경우에도 집에 가셨어요 그냥. 예, 네. 그냥 그 허그하고 그러니까 허그에보다는 포옹에 가깝죠. 굉장히 진하게 그때 붙으시던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셨잖아요. 네, 네. 아 근데 또 일방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만 감나라 대추나라 이리 나와라 저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거에 대한 뭐 판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 이 당내 역학 구도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지금 이 한동훈 후보를 참 이 경선 과정을 보면 제끼려고 했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역력하고 사실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도 보면 이 한덕수 후보를 사실은 진즉에 사실 이제 이 저 서초동에 계신 분께서 여러 지금 본인의 측근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도왔고 또 더군다나 이제 한덕수 후보가 되는 거를 거의 뭐 100%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입장문을 낸 걸 보면 거기에 실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한덕수 후보가 되는 줄 알고 초안을 만들었다가 네. 바꿨는데 하나를 못 바꿔서 네. 결국 그게 이제 됐고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제 아마 또 경로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제 서초동에서 경로를 해서 이제 경로한다고 누 쫄 사람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어떻게 이 투건이 이따구로 일을 망치냐, 네. 그렇게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도 사실은 정말 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보면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까지 보면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 당의 어떤 민주주의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끼어드는 거, 그 다음에 새벽에 그 접수하는 거, 그 하나로 그냥 이 양반은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났어요. 그러니까 50년 공직자 인생이요. 이걸로 보통 우리가 먹칠했다 그러는데 이제 좀 심하게 그냥 똥칠한 거예요. 똥칠한 거. 무슨 뭐 하버드 박사면 뭐 합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저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예,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 그 무슨 사회과학만 제대로 이수했어도요. 네.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 그 선거와 이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의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인데 거기서 낙제예요, 낙제. 한덕수라는 사람은 낙제예요. 당원들 수준만큼도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 양반은 1,000원도 안 냈겠지만, 그렇죠. 예. 당원들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본인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못 막아낸 거랑 마찬가지로 새벽에 미명을 틈타서 진짜 공고하고 후보 본인 혼자 내고 이런 거를 만약에 진짜 일반적인 뭐 지원님이나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내라고 그랬으면 그래서 냈을까요? 못 내죠. 네? 못 내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긴 공직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게 되리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아니 한덕수 후보가 지금 남긴 거라고는 그거 하나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저 지금. 호남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8일 만에 꿈이 그냥 끝나버렸다. 뭐 또 어떤 데서는 뭐 9일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구운몽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팔자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마음이 편해진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그 부인은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도대체 어떻게 감히 언감생심 여기 그 대행직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었지만 네. 그 9일간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참 본인의 공직 생활마저도 빛을 발하게 하는, 발해져 버리게 하는 그런 그 결말이 아닌가. 그 뭐 드라마로 치게 되면은 굉장히 새드 엔딩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쭉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우리 사회에 그래도 리더급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없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한덕수 지금 전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분이 뭐 노동운동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 결국 사기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죠. 딱 해놓고 이야기해서 예. 사기친 거 아닙니까? 당원들 상대로 해서 저 끝나면 바로 하고 바로 할게요. 라고 해갖고 그냥 표를 얻어놔 놓고 끝나고 나서 내가 후보인데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이 진보와 싸울 때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이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한 사람이 보이긴 보여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하는 역할을 보면서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 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어떤 언행과 또 계엄 사태 때 했던 본인의 태도, 그다음 탄핵 때 했던 태도, 사실은요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한테. 아니 한 대표도 그거 단일화한다고 그러지 왜 안 해? 그러면 당선되는데 요번에 한 대표가 만약에 저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당선됐을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거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경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후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한동훈 후보도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하면 득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나 그렇다고 원칙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 표를 그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왜 속으로 이러저런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근데 원칙을 택한 거죠. 정도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지역구를 맞아요. 선택한다거나 이럴 때 기존의 문법과는 다르게 본인이 원칙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얻었고 또 결국에는 대권을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바보 한동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에 나갔으면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은 한덕수 을지문덕 아니라 나는 어나더 한덕수다. 아하. 이렇게 하면서 같은 동시다. 그렇죠.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그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과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전혀 어울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원칙을 중시하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와 똑같은 결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 결국에는 원칙을 지켜낸 오늘의 이 장면이 크게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반 이재명 전선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많은 이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쪽에서 뭔가 이제 공격을 하려면 그런데 너네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너네는 더 하잖아. 지금 새벽에 통과했다며. 새벽에 그거 했다며. 근데 너 저기 뭐야 거짓말 했잖아. 아니 단일화 한다고 그래놓고 돌아서서 안 한다고 그랬다며.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이재명 망한 집도 나오고 이 김문수 망한 집도 나오는데 사실 이쪽에서 그렇게 공격할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맨날 뭐 형수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뭔가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무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는 최소한의 후기입니다. 그 무기를 가져야지만 그래도 TV 토론 나가서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안 그러면 100%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세 가지도 그렇고 또 이제 TV 토론하면 뭐 이제 이재명 1호 공약도 AI 뭐 그 육성 뭐 공약이던데. 그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3자 토론을 하면요. 이준석은 뭐 또 이공계 출신이고 네. 또 그런 쪽으로 좀 밝고 그래갖고 뭔가 또 그냥 요만큼 알아도 한 되게 한 3 정도를 알아도 한 10 정도 아는 것처럼 괜히 뭐 어려운 용어 막 쓰면서 막 헐레바리가 가능한 게 그 이준석의 화법인데 근데 우리 이제 어리버리한 우리 문수 형님께서 이거 어떻게 그걸 당해냈을지 네.
참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